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드디어 끝이 났죠. 저희 같은 상식적인 사람들은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왔고, 너무 이제 그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가 뭐 결승까지 갈 것도 없고, 결선도 필요 없이 그냥 1차에서 바로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판단 아니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 모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의 패널 분들도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지 뭐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뭐 방법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확신에 차 가지고 반드시 무슨 뭐 결선을 간다 일으키기를 하시니까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긴장이 됐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모 패널 분께서는 뭐 온갖 방송에 다 나가시는 분인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뭐 왼손을 걸겠다 뭐 이래 가지고 왼손도 이미 날아가셨어야 되는데 안 날아가셨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동훈이 만약에 1차에서 당선이 되면은 뭐 직을 내려놓겠다. 방송 내가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나와 가지고 또 사과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근거나 데이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상 국민들을 선동했다. 이거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오늘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과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떨어졌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라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수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래도 뭔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의지를 비추는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근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보냈던 당원 전체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62.8%의 압도적인 과반으로 당선이 됐어요. 62.8%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61%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근거로 제가 이제 썼던 거는 바로 직전에 있던 여론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한 63%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조금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61%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사실상 패스트트랙 또한 그거와 관련된 논란 또한 한동훈의 대세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선을 더 굳히는 그런 어떤 양상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친윤 쪽에서 그리고 원희룡 후보 쪽에서 나경원 후보 쪽에서 전략이랍시고 던졌던 카드가 공개가 될수록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던 것이죠. 이 모든 공론을 일단 우리가 처음에 누구한테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한테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홍 시장님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홍준표는 이제 뭐다? 보수의 추미애다. 아니면 뭐 남자 추미애다. 뭐 연령대도 비슷하신 것 같고 남자 추미애다 이 말이 딱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서 대구시장으로서 사실상 좀 쉬고 있었어야 되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을 법한 한동훈을 당대표로까지 만드는 기염을 토하셨으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신 겁니까? 제가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 시장님은 보수의 추미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만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그렇게나 자기가 밀었던 그렇게나마 친윤이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밀었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18.9%의 득표밖에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그렇죠? 부끄러운 수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14.6%였고 윤상현 후보가 3.7%였으니까 나경원 후보랑 윤상현 후보는 두 사람을 합치게 되면 18.4%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랑 또이또이한 수준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친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원희룡을 나경원도 팽시키고 원희룡을 그 자리를 채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식의 발언들 그리고 또 인신 모독 그리고 또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총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희룡의 득표는 18.9% 20%도 넘지 못했다. 제가 봤을 때는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원희룡 후보였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막판에 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당분간은 좀 휴지기 상태에 들어가겠죠.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비서실장으로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시켜가지고 한동훈 대 원희룡의 구도를 다시 억지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은 원희룡을 이렇게 완전히 골로 보낸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홍준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홍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좀 보니까요. 페이스북에다가 바로 글을 썼습니다.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또 한동훈 이제 대표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이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홍 시장님 같은 분들이 완전히 또 미친 척하고 그렇게 좀 날뛰어 주셔야 그래야 되는데 뭐 당무에 개입을 안 하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더 많이 개입을 하셔야지.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가 뭐라고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저야 뭐 워낙에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지가 뭐라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홍준표 지가 뭐라고 당원들한테 실망하고 자시고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당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지가 뭐라고 나서 가지고 이거를 실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싸잡아 가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실망이다 잘못된 것이다 당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홍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실패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 아니야? 교만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그 많은 분들의 생각을 대변해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가 도대체 뭐라고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실망이다 자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축하한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끝끝내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 황교안 때부터 저러더니 누가 이 당을 지키고 오래오래 이 당에 정치하려고 하겠습니까?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떴다방에다 뭐다 이런 지금 얘기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홍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일말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 일말의 기대심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당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에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당의 고문이었던 사람으로서 축하 메시지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편협하고 이렇게나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보니까 정말 잘 됐구나. 정말 홍준표 같은 사람이 중앙정치 무대에 없는 것이 다행이구나. 다시는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중앙정치나 아니면 대권 이런 것들을 꿈꾸지 못하게끔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한동훈 체제를 만드는데 가장 또 큰 공을 세운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평.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뭐다라고 떠들어댔던 그 심평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반응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 뭡니까 저게 나무입니다 나무. 그러니까 이제 뭐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를 올려놓고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괜히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뭐다라고 까불고 댕기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전원적인 삶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심평 지금 이제 뭐 이분 뭐예요? 변호사예요? 뭐예요? 이분한테 가장 적합한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되는 중요한 숙제인데요. 사실 한동훈의 모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겠다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를 푸느냐 마느냐 잘 되게끔 만드냐 못 만드냐 이 모든 책임은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지금 대표가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건전한 당정 관계였습니다. 일치된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그런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이견이 있다면 대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 이게 한동훈이 얘기했던 모습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정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누구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한동훈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겠고 제발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에서도 국민 눈높이 그리고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은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원희룡이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고 다음 날 전체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원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원희룡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당 지도부랑 협력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왔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고 있냐? 그러나 콤마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검 탄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희룡 올림. 저는 좀 궁극적인 질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원희룡이 특검과 탄핵을 막기 위해서 모든 할 일을 다하겠다라는 겁니까? 원희룡은 지금 원외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원외 인사 같은 경우는 원내 어떤 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대체 간섭하겠다라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일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특검과 탄핵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새로운 지도부의 새자도 등장하지 않고 한동훈의 한자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은 뭐라고 할까? 원희룡이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그리고 또 한동훈 두 사람 사이의 조화랑 교화를 위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한쪽 눈을 감고서 윤석열 대통령 편만 들고 그리고 친윤 편만 드는 그 모습을 고수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홍준표랑 마찬가지로 깽판 치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제발 좀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실망할 것도 이제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였던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부를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 지도부 안에서 역할을 할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이지 특검과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사실상 네거티브 용어로 썼던 이 말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건 원희룡의 모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팅이 간지 오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